서울 광진구가 지난 8월 11일 입법 예고한 서울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광진구 기독교연합회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회장 조규 목사님 모시고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광진구가 인권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인권조례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광진구에서는 광진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입법하기 위해서 네. 광진구에서는 입법 예고를 했지요. 그래서 8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인권 조례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조례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사실 현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권조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지자체별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인권조례안은 사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 조례 표주안을 마련해서 전국 각 지방자치회안에게 입법을 하도록 권고한 그런 사항이죠. 2013년도에 경상북도가 처음 제정한 이후로 현재 인천을 제외한 16개 광역지 단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서울은 25개 구에서 지금 11개 구가 지금 입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네. 인권조례가 사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그런 걸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네. 사실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어떤 개념 아래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한 인권 조례가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그 내용이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종교, 임신, 그 다음에 출산, 가족 형태, 그 다음에 사상, 뭐 이런 전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네. 동성애 부분 문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사실 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입법화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구에서는 인권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돼요. 네.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인권회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네. 예산을 편성되면 인권위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네. 교재를 만들어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지나갈수록 동성애에 대한 죄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그것이 하나의 성적 소외 지향으로 나가는 네. 그런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되면은 광진구 내에서도 인권위원회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와서 인권위원회로 일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게 되는 그런 네.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특별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참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기준이 이 서구의 잘못된 인권 개념을 어떤 정치 세력들이 네. 자기의 입맛에 맞도록 갖고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요. 네네.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들이 아주 맹목적으로 추진하고 추정하고 있는 이 인권 개념을 만들어낸 어떤 서구의 인권 문제가 사실 매일 몰락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뭐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우리의 주체성을 상실한 문화적 사대주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항들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가인권위를 근거로 해서 제가 동성애만 얘기했지만 네. 여기에 종교, 출산, 가족 형태, 그다음에 사상, 정가, 성적 지향, 병력 뭐 이런 차별금지 사유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교 같은 문제도 본다면 우리가 이것이 입법화되면 앞으로 길거리 전도를 못하게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슬람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단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이단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청소년들의 임신 자체를 조장하게 될 수도 있고요. 동성결혼이나 근친결혼이나 아니면 일부 다처 가족 형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네. 그런 어떤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사상 같은 문제는 종북자들이 사실 우리 구 안에서도 활기치고 다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 되고 성범죄자들이 어린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묵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일들이 다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인권조례 폐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는지. 구청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의 목사님 한 분이 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다가 네. 입법 예고를 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광진구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토론하게 되었고 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네. 공유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광진구 인권조례 반대 시민연대를 조직을 해서 네. 서명 운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한 10,000명 이상이 되는 네. 그런 교인들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게 되어서 광진구에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 폐지를 하거나 보류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구만 그러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인권조례가 보류된 경우는 우리 광진구가 최초이고요. 네. 14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서울 시민 인권 헌장이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던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성북구에서 서울시의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선정되었던 청소년 동성애 상담소 요 사업을 시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또 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이 추정했던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로 교계와 시민들이 연합해서 이것도 역시 무산되었고요. 네. 그래서 인천시 조례 인권 조례는 인천시에서 15대 11로 무산되었다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진구에서는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 일단 보류를 시켰는데 예.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언젠가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작은 불씨예요. 예. 언젠가 이 불씨가 다시 클 수 있다,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광진구의 모든 목사님들이 현재 인식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것이 작은 불씨가 다시 나온다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독소 조항들만 빼고 네. 인권이라는 단어만 넣어서 아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라는 말만 넣고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그리고 그것이 입법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독소 조항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자체를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광진구 기독교 목사님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시민연대의 시민들과의 같은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이 비단 서울시 광진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고 또 한국 맞아요. 교회 전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교회 차원에서도 좀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일을 반대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의외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인권 조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것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아마 막 목사님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내 교회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관심이 사실 서구교회가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만약에 이 문제가요, 이제 심각해지면요, 전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불법 문서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불법 단체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네. 이 문제를 잘 대처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교회에서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